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15일째입니다. 광양항에서는 그제부터 파업 차량이 철수하고 물류 운송이 정상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화물연대는 거듭 파업 철회가 아니라며 다시 운송 거부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항 국제터미널 앞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게이트를 드나듭니다. 구두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를 싣고 도로로 빠져나갑니다. 도로 양쪽으로 쭉 늘어섰던 화물연대 농성천막과 차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화물차가 빽빽하게 주차돼 있던 곳인데 지금은 자리로 옮기면서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가 긴급 물량부터 운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물류가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며 우선 재정비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저녁부터 다시 운송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모든 절차를 지켜가며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준법 투쟁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수출입 기업들은 화물연대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화 창구를 유지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바로 부도입니다, 부도. 매출이 전혀 안 일어나 버리니까 부지 임대료를 할지, 그다음에 대출, 금융비, 직원들 인건비, 각종 공과금 이걸 뭘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안전우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다 화물연대와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물류 차질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영호남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광양 사천간 국도 2호선 확장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고흥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간 연계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와 하동 세계 차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인 교육수당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송형곤 의원은 최근 열린 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도내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하고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인구 감소 16개 군 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수 산단에는 오겠다는 기업은 많지만 내어줄 땅이 없습니다. 대안으로 율촌 2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사업 추진만 10년째 지지부진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67년 조성된 여수 국가산단. 3,200만여 제곱미터에 28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 상태에 달해 기업을 유치할 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배터리 등 신소재부터 기존 석유화학 업체까지 공장 증설이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입주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충남 당진 등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위한 투자 계획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어떤 투자 의향이 이관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진안을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 전 율촌 2산단 조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율촌 2산단 준설토 매립공사는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2년 가까이 산단 조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사업 시행자가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어떤 기존 투입 사업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발굴을 해야 되고.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여수 정량지구 개발도 추진되고 있지만 용지 면적이 좁습니다. 학교학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중견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이 이어서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율촌 2산단 조기 조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 그동안 지역 경제를 떠받쳐오던 여수 산단. 미래에도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할 산단 활성화를 위해 부진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목포 부주산에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시민은 모르고 있을 텐데요. 개장 당시 최대라던 스포츠 시설들이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골칫거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주산 산악자전거 경기장입니다. 입구부터 자물쇠가 잠겨있고 경기장 내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자전거를 옮기는 삭도는 오래전에 가동을 멈췄고 코스 곳곳이 끊겨 있는가 하면 점포대 등 시설물은 망가져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거의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개장 첫 해 전국 대회가 딱 한 번 열렸을 뿐 동호인만 가끔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악자전거처럼 동호인들이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거기를 이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방치 거의 되다시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암 얼추산 자락에 자리한 실내 인공 암벽 등반 경기장입니다. 2003년 개장 당시만 해도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시설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썰렁함 그 자체입니다. 경기장과 선수 대기실은 문이 굳게 닫혔고 인적도 끊겼습니다. 2015년 마지막 대회 이후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암벽 경기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지만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해서 일단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립할 때는 전국 최대 등 온갖 수식어를 붙였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스포츠 시설들.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대회가 오늘 순천만에서 열립니다.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가해 해양보호구역으로 통하다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와 퀴즈 대회, 전문가 초청 강연 등으로 구성되고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3곳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내년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3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시와 교육청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교육 자치도시를 비전으로 교육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 확대, 도시 전역 배움터 조성 등의 추진 과제로 응모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과 학교, 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센터를 구축해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와 교육과정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소외계층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매 끼니가 부담인 독거노인과 같은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의지했던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나씩 문을 열고 있는데 어제 다시 문을 연 한 급식소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무료 급식소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기 약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30m 밖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날 모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은 500명. 11시 정각이 되자 도시락과 생수, 과일 등이 담긴 음식 꾸러미가 차례로 배부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가 주고 맛있게 보이고 우리 보기도 깨끗하게 좋고. 평소 이 무료 급식소는 일주일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루 350명 안팎의 끼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지난 1년 동안 언제 운영을 재개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자꾸 쳐다보고 저 글씨 써진 간판을 자꾸 봐오고 그랬거든요. 기다림 끝에 꾸러미를 받은 어르신의 얼굴엔 웃음이 넘칩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한번 흔들고 싶어, 좋아갖고. 이 무료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과 봉사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는데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며 인력도 자금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다는 점도 운영을 어렵게 했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후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던. 결국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 인력을 구했습니다. 질서 유지라든지 여기 도움이 되는 이제 뭐 인력, 자원봉사 이런 연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광주 지역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은 3만 명 이상.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시의 선진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관내 음식업소 27개소에 각각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입식 테이블 300여 세트의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관내 음식업소 262개소에 입식 테이블 2,880세트를 교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내년 1월 20일까지 현대 분청사기를 주제로 남포미술관과 협업기획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공예문화의 확대를 위해 관내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남포미술관과 협업해 처음 시도하는 기획으로 현대 분청사기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특히 김설화와 윤준호, 박정민 등 3명 작가의 작품은 고흥이 우리나라 분청사기의 중심지임을 알리고 지역민들이 현대화된 고흥 분청사기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